5억을 빌려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11만에서 367만원입니다. 기준금리 3%에 연끌족들 비명이 커진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금리 3%에 367만원이잖아요. 기준금리 6%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 됩니까? 700만원 됩니까? 와, 그냥 겁나는 거죠. 기준금리 3%에 이러는데, 기준금리 5% 되면, 기준금리 4.5%, 5% 되면, 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한 4.5%만 돼도 사실상 한 450만원쯤 내야 될 건데, 400에서 450만원. 450만원을 내면 1년에 얼마입니까? 뭐 5,500만원, 5,400만원 좀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못 살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의 대출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5억을 주택담보대출로만 빌린 게 아니에요. 뭐 연끌도 하고요. 연끌이란 말이 뭡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받고 풀로 다 땡기고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 대출도 받고 예금 대출도 받고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총동원해 가지고 5억을 만들어서 집을 샀던 거죠.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집을 산 사람들의 44%가 신용대출도 같이 받았다고 하죠.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땡길 수 있는 대출은 다 썼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그들의 부담이자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의 평균율은 한 6% 될 겁니다. 왜? 주담대도 있죠. 마이너스 대출도 있죠. 제2금융권의 대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땡겼기 때문이겠죠. 그냥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비명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년이 되면 아마 극단적인 결정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기준금리 3%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금리 3%에. 내년에 기준금리가 5%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기준금리가 내년에 5% 되고 6% 되면요. 미치는 거죠. 미국이 2022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4.5%가 돼요. 한국은 3.5%가 되고요. 그럼 간격이 1%잖아요. 한국이 그걸 계속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국은행은 그 간격을 최대한 좁히거나 최대한 그 간격이 없게 만들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5% 되는 것도 금방일 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5억의 주담대 이자가 211만원에서 367이 됐잖아요. 그 다음은요. 450, 500 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제 시장 리스크 도입되고 가상금리가 더 부과되면 난리 나는 거죠. 24년 말, 24년 감정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내려가면 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냐? 대출을 오겠는데 감정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1억을 갚아야 된다, 2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겠죠. 못 갚으면 이자 8%인데 당신에게 가상금리를 3% 매깁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자를 11% 내셔야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은행에 아무리 따져본들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다른 금융권으로 갈아타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걸려든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냥 사실상 투잡, 쓰리잡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투잡, 쓰리잡에서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뒤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제 투잡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빚쟁이들에게. 빚쟁이들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하고 어려운지 이제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5억이라는 대출을 누가 그렇게 쉽게 내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과거 정부, 지금 정부, 어느 정부나 다 매한가지 같습니다. 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양 정부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들에게, 못 모르는 청년들에게 마구 대출 내줬죠. 전세자금 대출이니 뭐 각종 여러가지 대출들을 안 묻고 그냥 다 해줬어요. 왜?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평생 죽으라고 일하게 만들려고 수작 부린 거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30번 가까이 내놨지만 뭐 했습니까? 개수작이었죠. 개수작. 장난친 거죠. 거품을 저렇게 엄청나게 키웠던 문재인 정부 때 그 폐해가, 그 개수작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IMF를 불러왔듯이 문재인 정부가 이 대한민국 IMF 시즌2를 불러온 원흉이라는 걸요.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고작 6개월 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에 충격을 다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고작 6개월 된 윤석열 사단이 지금의 경제 충격을,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잘 대처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대처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욕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거대한 그 거품, 부동산 거품이나 아니면 경제 실책들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은 더 많아질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5억을 연 3%의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하면 211만원인데 이제 금리가 6% 오르면서 300만원 원리금을 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8% 되면 367만원으로 늘어나는 건데 주담대 금리가 8%로 끝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211만원이 367만원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450만원, 500만원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억 주담대 이자가 211만원에서 367만원이 끝이 아니다. 400만원, 450만원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5억이 애 이름이냐고요. 죽을 때까지 일해서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 5억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빚내가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자기 분수 안에서 지내야 되고요. 내게 아니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자신에게 복이 오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더 많이 벌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남들 업신여기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나에게 화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